살짝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800선 라인을 지금 향후회하면서 798, 799 이 근처에서의 흐름입니다. 찐 스크리닝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 줄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실적이라든지 지표, 뉴스 등에 좀 더 강하게 반응하는 시장의 흐름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한 줄을 듣기도 전에 보통은 크게 하락하면 깊은 탄식으로 출발을 해주시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거기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크리닝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뭐 시장 거의 새파랗습니다. 많이 안 좋은 모습이고요. 이 부분 좀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수만 올랐다, 랠리가 계속 미국 시장을 따라서 이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가 오르고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가지도 못했었는데 최근에 하락이 엮이면서 중소형주 더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미국 시장도 실적 발표하면서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계속적으로 빠지고 지금 엔비디아까지 많이 빠지면서 시장 분위기 험악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세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 대형주들도 대체로 하락입니다.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관건인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를 비롯해서 IT 섹터, 기술주들 대부분 다 하락하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주들도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 재건주 일부 기계업종 강했었습니다만 이쪽도 약간 밀려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도 강하게 출발했습니다만 상승폭 반납한 모습이고요.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이슈 때문에도 하락이지만 두산그룹 전반적으로 합병 실패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 정정신고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다 급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비만 쪽에서 지금 흐름이 라파스 다시 반등해주고 있고요. 대원제약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지금 ABL 바이오라든지 에이프릴 바이오, 특히 지금 셀트리온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들 중에서 좀 대형주들 일부가 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헬스케어 중심으로 해서는 비만 당뇨 섹터 쪽들이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외 나머지 섹터들은 재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 있었습니다만 그냥 대체로 다 시장 분위기에 눌리면서 하락세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장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실적 나왔고요. 그런데 실적보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영향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밀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이 된서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땐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한가요? 네, 일단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은 계속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소부장 쪽들을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좀 말씀드렸었고, 반등을 이용해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하시는 부분을 좀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 상반기와는 좀 다르게 하반기는 상반기에 못 가고 장기적으로 좀 하락했던 종목들한테 시간이 조금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이 그냥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HBM3 아직까지 못했다, 이 부분도 좀 악재가 되고 있고, 파업도 계속 악재가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했는데 사실은 서프라이즈라면 서프라이즈인데 시장이 너무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이 컸던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 6조 얘기도 막 나오고 7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5조 4천억대 나오면서 사실 이것도 잘 나온 거긴 한데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미국 시장 흐름도 그렇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차익시장 좀 매물 나오면서 시장 압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하이닉스 쪽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큰 종목 빠지면 그 밑에 종목들은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반도체 한 두세 달 전부터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흘러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쏟아져 내리는 수준으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있는 쪽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들인데요. 이쪽이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피크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타나면서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도 일단은 심적인 부분들도 좀 크고, 그 다음에 반대매매 이슈들도 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지나가고 나면은 개별 종목들마다도 좀 실적 발표하고 나면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거의 저점까지 내려온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고요. 분위기상 같이 휩쓸려서 내려온 종목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대장 역할을 해주던 테크윈과 한미반도체가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좀 약세 보이면서 그 네 종목의 좀 반등이 향후에 어떻게 나올지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 주들을 실적 발표하고
수급의 부진이 좀 어느 정도 좀 뚫리는 그 시점을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까지 좀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라면은 역시 이쪽도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오랜 기간 하락하고 이 SS를 조금 반등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좀 반등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도 역시 또 되밀리면서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부진, 우려감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을 강하게 이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두드러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2차 전지 섹터주들까지도 좀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계속적으로 좀 시장의 뷰가 변하거나 수급이 변하는 그 시점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데 더 내부적으로도 악재를 만나 이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두산그룹. 합병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투자자분들은 좀 상황이 워낙에 좀 급변하기도 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알려주시죠. 네, 일단 증권 신고서를 정정 요구를 한 게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요거를 또 3개월 안에 고쳐가지고 다시 내고 요런 시간 많이 필요하겠고요. 그걸 또 만약에 거부한다라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지도 문제고요. 내용을 어떻게 고칠지도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두산 로보틱스한테 유리한 구조였다. 그래서 두산 바켓의 주주들이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그 와중에 두산 바켓은 오늘 좀 수혜를 보면서 반등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 합병 과정 중에서 가장 수혜가 클 것으로 알려졌던 두산도 어제부터 하락세를 좀 타면서 오늘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두산 그룹주 지배구조 이슈에 뭔가 중심이 좀 무너지는 느낌 때문에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하락 이후에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합병이 무산된다라면은 이번 실적 발표 우려감을 좀 딛고 향후에 좀 저점만 잡아준다라면은 재건주 흐름에 좀 합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좀 매물 받아내는 게 조금 더 우선일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좀 하락폭이 큰 거에 또 같이 또 연동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중 전체적으로 실적이 막 좋지는 못하죠. 앞으로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열어보면 좋은 쪽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 실적 발표에 시장이 계속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또 두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가장 수혜를 본다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20에서 60에서 차례로 깨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주가 자체는 거의 한 17만 원 정도면은 지선까지 좀 다가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합병 신고서를 다시 또 제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향후에 받아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그룹주들도 뭔가 좀 뚜렷해지는 이슈가 좀 나오는 부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같이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라면은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미국도 실적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 시장도 실적 발표와 함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종목들은 좀 최대한 피하고 실적 시즌을 좀 지나간 이후에 다시 좀 저점 확인하고 재접근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헬스케어 섹터주들이 강한 흐름입니다. 우리도 헬스케어 섹터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조정이 나오면 헬스케어 섹터 내 우량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올려주시고요. 물론 외국인들의 수급도 많이 중요한데요. 오늘 아시다시피 위클리 만기일입니다. 외국인들 장 초반보다는 계속적으로 거래소와 코스닥의 매도를 더 퍼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안정세를 찾아갈 때까지는 미국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시장의 반응도를 조금 더 확인해야 되겠고 해리스와 그다음에 트럼프의 정책 대결 이 부분은 약간 영향력이 살짝 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세의 변화, 업황, 그다음에 실적 이 부분과 좀 수급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동안 좀 쉬지 않고 달려온 시장의 압박감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지금 2711입니다. 2750이 좀 지지선이었었는데 이게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700선 지지선을 둘 수밖에 없겠고 최악의 경우는 2650선까지도 고려하면서 시장 좀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치, 미국 대선과 관련된 영향력은 조금씩 사그라들고 본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본업의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지지라인 이탈한 만큼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